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이 경제는 생물과 같아서 시장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 지표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달라진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연준이 가장 신뢰한다는 지표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큰 동요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움직이게 될 재료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정확한 눈 선제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월요일에 뵈니까 좀 색다른 것 같네요.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견님이 오신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네. 또 뭐 성견님 못하는 내용을 또 제가 채워야 되니까, 이번 한 주가 페드 전이죠. 그렇죠. 중요한 주간이 또 열렸죠. 네, 이게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 이슈겠지만은, 네. 사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에 따라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페드 회의 관련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2월 1일부터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서 좀 내용이 있어요.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서울경제 1시간 하는 동안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장 영향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네, 오늘 내용. 경제가 쉬우면 뭐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동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이 더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또 시장 성공 투자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계속해서 방송 중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투자자들의 클릭을 유도했던 글로벌 핫 이슈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 연은 총재들이 논평을 통해서 연준과 시장의 엇갈린 전망은 연준의 신뢰성 문제뿐 아니라 이 의사소통 실수 그리고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을 반영한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해영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일단은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전 연은 총재죠. 전 네. 연은 총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페드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죠. 전 연준 총재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막 올랐잖아요. 네.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올랐고,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오른 이유는 뭐 코스피야 지금은 당장 이제 미증시와 커플링을 이루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상승에 대한 훈풍이 좀 불었던 이슈의 주된 원인은 이제 거의 마무리라는 분위기 자체가 내포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시간에 이제 과거 데이터상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나오면은 시장이 상승을 했었던 어떤 명분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딱 그 시기에 좀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금리를 화면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정책 금리가 이제 맥시멈이 5.25%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히 되죠. 이제 98%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차례 인상으로 거의
이제 최종금리 형태에 다가간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예.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금리는 먼저 선제적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순간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이.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좀 반신반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전 연은 총재에 대한 언급 자체는 충분히 나올 법하지만은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이제 양적 완화 시장이 열렸을 때는 어떤 분위기로 가요? 돈 풀자. 전체가 돈을 풀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은 작년 이제 이맘때쯤 상황에서는 전체가 이제는 금리를 올리자. 이런 분위기로 가죠. 근데 지금 상황은 딱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반반으로 딱 찢어져요. 페드 의원들이. 자, 여기서 전 연은 총재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일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고 최종금리 형태를 거의 다 갖췄다. 이제는 물가 하방의 압력이 내려갔으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스탑을 하자라는 비둘기파도 있을 뿐더러 매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연은 총재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높지만은 이 언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페드에 대해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페드 회의가 2월 이제 초에 열리고 그다음 3월 중순 그리고 5월 말에 이렇게 열리겠죠. 45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예. 그러면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여는 총재들이 반반 나눠줘서 야, 우리 이제 금리 인상 더 해야 돼. 아직은 아니야. 이제 금리 인상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양극화된 이제 양적 완화과 긴축에 대한 과정에서 전체 비둘기파, 전체 매파로 갔던 게 나눠지는 현상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언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은 시장이 오히려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글로벌 핫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의 CNBC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2월 FOMC 이후의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연준의 2월 기준금리 25bp 인상과 이 성명서가 황소들의 파티, 즉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는 불스마켓을 이끌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스마켓 그러면 반대로는 좀 베어마켓이라고 해서 하락장이 될 텐데 혹시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불스죠. 불스, 황소들이 찾아올 것이다. 네. 그러면 사실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불스인데 네. 좀 확인하고 불수를 우리가 대응하자 이주의거든요. 그렇죠.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또 안 되겠죠. 좀 벌써 먼저 터뜨리면 안 돼요. 네. 네.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일단은 스케줄을 좀 확인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케줄. 지금 화면 보면서 좀 가야 될 건데 예. 2월에 사실 우리가 많은 지표가 있겠지만은 제가 기준치를 봤을 때 지금 물가를 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논리는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CPI도 있고 앞으로 많은 지표가 있겠지만은 지표 하나 딱 발표했다고 해서 시장이 막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라고 어떤 방향성을 찾을 만한 지표는 없어요. 그러면은 하이라이트는 이게 두 개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2월 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 목요일 이번 주 이제 새벽 4시. 네. 중요한 건 4시 반이겠죠, 여러분들. 4시 반. 4시 반. 왜냐면 기자회견이니까. 중요한 거는 성명서 발표랑 기자회견인데 성명서 발표는 뭐 이제 별 내용이 안 나올 거고 이제 파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힌트를 찾지 않을까 사람들이 라는 기대감. 사실 이제 페드 회의 전에 시장이 좀 다소 올랐었던 거는 캐나다발이 좀 컸죠. 사실 시청자분한테 지난주에 제가 좀 얘기 드렸었지만은 지금 캐나다가 이제 최종금리 형태를 딱 만들었잖아요.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래서 미국도 가겠네 라는 시장 심리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게 이제 원래 목표치가 5.5%였는데 최근에 물가가 조금 다소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5.25%까지 좀 내려갔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건 좀 잘못됐는데 이제 4.75에서 이제 5% 사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98%인데 중요한 거는 2월 달에 우리가 캘린더를 이렇게 정확히 전체 쫙 나열을 해보면은 딱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2월 2일 목요일에 있을 FOMC 회의랑 그리고 정확하게 2주 뒤에 있을 FOMC 회의록 공개해요. 근데 저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만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이걸 찍겠습니다. FOMC 회의록.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좀 정리 드릴게요. 이번 FOMC 회의는 25bp 인상을 발표할 거고 별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진짜 별 내용 안 나올 거예요.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와 이게 안 나와요. 아까 손앤컨팀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어떤 근거 자체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근거 자체를 이제 기자회견이라든가 성명서 발표 때 12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장을 조금만 더 한 번만 확인하자라는 주의가 굉장히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샴페인을 터뜨리게 된다면은 FOMC 회의록,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죠. 회의록 발표에서 샴페인을 좀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FOMC 회의는 뭐냐면은 이제 각 이제 주별로 이제 은행장들이 모여갖고 이제 투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넌 생각 어때? 너 생각 어때? 하면서. 자, 근데 회의록은 뭐냐면은 2주 뒤에 정확하게 14일 뒤에요. 14일 뒤에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해요. 이 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깔끔하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마무리시 QT라고 하죠. QT.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평가를 하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대차 대조표 축소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가는 앞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스탑한다는 느낌보다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금리를 스탑하고 이제 긴축에 대한 의지는 좀 더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자라는 게 내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성명서랑 기자회견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사하는 바가.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좀 분위기를 보자면은 지금 이번 FOMC는 이제 4.75%, 4.5에서 4.75%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들어가는데 지금 확률상 도표로 봤을 때는 지금 5에서 5.25%로 거의 이제 가이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 연준이 사실 이제 08년도 리먼 사태부터 계속적으로 달러를 발행했기 때문에 자산을 이만큼이나 쌓아왔어요. 최근에 막 더 쌓아왔고 팬데믹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자산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자산을 축소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축소 과정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과 같은 어떤 긴축에 대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어떤 긴축에 대한 의미를 가지자라는 어떤 내용이 오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치로 봤을 때. 그러면 FOMC 회의록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 그럼 이번 FOMC 회의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FOMC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좀 대두적입니다. 네. 왜냐? 별 볼 일 없으니까. 시장이 최근에 캐나다가 이제 막 최종금리 발표하고 막 이제 지표가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경제 지표가 동일선상으로 가니까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섣부른 좀 환호성이다. 아직 내용 까지도 않았는데.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탯 자체를 이제 최종금리를 금리 인상일 마무리를 어디 선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이게 거의 다 왔다 이거예요. 최종금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구조라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죠. 경기 침체라 주가랑은 제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항상 드려요. 경기 침체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종금리만 딱 가이드가 세워지게 되면은 시장 상승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발표의 의미가 오히려 회의록에서 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FOMC 회의 이후에 한 이제 2주간의 어떤 시장의 장세 플레이는 그렇게 저는 낙관적이라고 평가드리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화두만 좀 얘기를 해보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은 2월 FOMC 이후 증시 랠리 계속 될 것. 공감은 참 갑니다. 앞으로 최종 금리 형태만 나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2, 3분기 상승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평가되지만은 그 기준치가 저는 FOMC 회의가 아니라 2주 뒤에 있을 FOMC 회의록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서 FOMC 회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후에는 어떤 주식에 대한 매수 플레이라든가 어떤 해외 선물에 대한 어떤 매수 플레이 자체를 조금 스탑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좀 내세우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은. 왜냐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도 계속 쭉 오를 거예요. 그때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2월 FOMC 회의 이후, FOMC 이후 증시 랠리 계속될 걸 동의하지만 정확한 기준점은 회의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 FOMC 회의가 아니라. 그럼 2주 뒤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제 QT라고 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 있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언급 시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된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소들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샴페인 파티가 될지 아니면 조촐한 다과 파티가 될지는 FOMC 회의록, 의사록을 발표한 뒤에 알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벌 핫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2월 1일 만나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지 시간 19일 기준으로 한도에 도달해서 지금 재무부가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지난주부터 혜원 마스터님이 이 한도 부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걸림돌이 될 거예요. 네. 한 차례는 걸림돌이 될 건데. 계속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사실 이제 아직은 좀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사실 오늘 좀 신세계 오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할까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그렇군요. 보시는 분들 이게 뭐 증시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부터 계속 뭐 디폴트 하면서 조금 좀 긴장감을 주는 단어는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디폴트는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좀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극단적인 평가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미국이 사실 이제 디폴트 국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잖아요. 네, 현실성은 좀 네, 없죠.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진행이 될 것이다. 문제 네. 없이. 근데 문제 그게 없이. 어떤 과정을 겪냐 그리고 어떤 그 사이에 증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서 내용인데 네. 이제 TGA라고 해갖고 미국이 이제 재무부 있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재무부에 대한 현금 보유량이 없답니다. 이제 막바지를 좀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하락을 하겠죠. 이렇게 조금 더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 딸리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건데 미국에 대한 어떤 부채 한도라는 거는 이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부채 한도 상한선 이런 식으로 정해놓죠. 왼쪽 차트 보시면은.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늘려오는 거예요. 늘려오는 거. 부채 한도를 상한으로 계속 늘려오는 거예요. 또 이제 상한으로 또 늘려야겠죠. 예. 왜냐면은 재무부 현금 보유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한을 늘려서 법적으로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게 화두가 될 거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부채 한도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게 한 번은 걸림돌이 될 거예요. 증시에. 증시 한 번은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정에 대해서. 자, 이거를 한번 좀 집중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럼 과연 증시에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 이게 과연 증시에 막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인가라고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은 지급준비금과 어떤 이제 국채 금리와의 관계 자체를 나타냈는데 자, 일단은 부채 한도에 대해서 미국이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국채에 대한 순 발행을 일단은 중단을 하겠죠. 중단을. 그러니까 국채를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공급량을. 그러면은 국채 가격은 오르겠죠.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그리고 보유에 있는 어떤 재무부에 대한 TGA죠. 이거를 먼저 지출을 하겠죠. 예. 국채 발행을 안 하니까 지출을 하겠죠. 그리고 민간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펼칩니다. 예. 근데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면은 과연 차트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평가를 했을 때 자, 이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어떤 차트인데 지급준비금과 이제 S&P에 대한 부분이 보시면은 동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거의 방향성이. 그러면은 만약에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제 이론이 이슈가 되고 만약에 이제 돈을 TGA 재무부가 먼저 쓰는 효과가 이루어진다면은 증시에는 좋다는 거예요. 증시에는 좋다. 이해하시겠죠? 증시에는 좋다 이겁니다. 지급 준비금 때문에 결론은. 자, 이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 과정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국채 순 발행 중단. 제가 지난 영상 그 서울경제 신세계에서 말했던 게 뭐였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신세계 보신 분들은 딱 나와야 돼요.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다고 얘기를 했죠. 실질 금리가 하락하니까 위험 자산에 이제 자금 수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효과만으로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긍정적. 자, 그럼 세금 납부 시즌인 4월 이전까지 2, 3월은 유동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 긴축의 의미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고 실질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건 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땐 4월 세금 납부 시즌하고 그 다음에 언제냐면 실제로 그 부채 한도 상향 법인이 통과됐을 때예요. 그럼 이건 언제일까요? 이건 3분기예요, 3분기. 3분기.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4월 세금 납부 시즌, 그리고 3분기. 자, 우리 지금 아까 전에 1번 이제 FOMC 회의 이후 상승 랠리 최종금리 가이드 잡혔을 때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랑 부채 한도랑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승 랠리 가다가 4월에 시장 조정. 다시 가다가 3분기 시장 조정. 이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23년도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딱 타이틀이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보신 분들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면 시장에 대한 앞으로 위험성이 어디 구간에 있는지 미리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건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 갖고 다 나와요. 23년도 계획이. 오늘. 제가 지금 오늘 본 내용 자체에 관련해서 PDF로 깔끔하게 정리된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노란톡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2시까지 들어오신 분 한해서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쯤 읽어보세요. 딱 한 번쯤. 딱 한 번쯤. 어려워도 괜찮아요. 질문 던져야 돼요. 노란톡방에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못하면 계속 난관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부채한도 관련해서 지금 부채한도 이슈는 당분간 시장의 악영향 조건이 아니다. 이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은 악영향을 끼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자, 세금적인 부분이 결여됐을 4월이랑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의회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점인 3분기. 23년도 3분기예요. 그때 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든요. 그때 시장의 악조건이 좀 한 번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당장 2월, 3월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다 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채 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당일 자정까지 노란톡으로 입장한 분들에 한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 자료를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다양한 궁금증들도 모두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보고 오시죠. 나스닥은 2월 FOMC와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따른 상승 여력 속에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2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생산 쿼터 유지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 고수 가능성에 달러 하단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품별로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나스닥 보고 차트 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한 주는 네. 조정을 줄 수 있는 위치다. 조정을 최근 좀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이. 그쵸. 네, 시장이 좀 1월에 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1월에 흐름이 좋았는데 네. 회의에서 사실 이제 회의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최근에는 이제 회의 전까지는 보합권을 좀 흐를 거예요. 시장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좀 반복하는 네. 이 보합권을 흐르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좋지 않은 내용, 뻔한 내용이 나왔을 때 예. 12월과 별반 다른 없는 그럼 시장은 실망해요. 그렇죠. 아직 아니었어? 이거예요. 아직 아니었어? 지금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 왔네. 네. 이제 끝인가?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마치 이제 어떤 우리가 30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딱 벗었잖아요. 네. 공포상으로. 오늘부터 벗었죠. 좀 그런 느낌. 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발표할 줄 알았는데 마스크 벗지 말래.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기대한 만큼 실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2주 뒤 회의록에 딱 가면은 우리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 마스크?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이제 벗는 거야? 마스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차트는 사실 이제 수급이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12,80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이 상승선에 대한 구조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한번 눌리고 가냐, 눌리고 가냐 이 구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제 11,500 단가가 오게 된다면은 회의록 기준 공개하고 지지평가만 딱 받는다면은 저는 TQQQ 여기서 그냥 진행하라고 해요. 나스닥 앞으로 계속 매수만 보라고 하고 12,800선까지. 근데 지금 시황에 대한 어떤 시그널상 우리가 아까 좀 체크를 해봤죠. 예. 중요한 건 뭐예요? FMC 회의는 12월과 별반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가능성이 실제로 결과치 드러난다면 시장은 다소 실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시장을 막 하방으로 막 슈팅을 탁 내보낼 정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전환 정도, 한 번의 조정 정도. 그리고 회의록 공개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다시 하겠죠. 그때 상승 기반을 다시 닦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미국 주식이 올해 좀 다시 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예, 미국 주식이. 이제 코스피는 제가 따로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는 아직은 이라는 평가 자체를 내릴 수 있겠지만 디커플링 구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나쁘지가 않아요. 현재 11,000, 12,000에 대한 이 레벨링 단가에서 미국 주식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이고 어떤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미증시랑 조금 아까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잠시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은 23년도 전망을 해볼까요? 오늘 나왔던 네.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면 안 되죠. 상승 아직 랠리. 1월이니까요. 예. 네. 지금도 늦지 좀 않으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지금 내용이 이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 와서. 네. 보다 사실- 좀 확실한 방향이 나온 거죠? 네. 예. 지금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네. 시장이 상승한다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 시장에서 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이 상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아직은 미국 입장에서는 23년도에 금리 인하 계획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 24년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만 나오더라도 미국에 대한 금리가 일자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형태만 모션이 딱 잡혀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쭉 하락해요. 시장은 쭉 상승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 왜 최근에 시장이 상승했냐라고서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시장이 최근에 왜 상승했냐라고 하면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분위기 슬슬 올라와요. 야, 이제 왔다. 물가 이제 좀 잡힌다. 되네, 이게. 응? 고금리 하니까 물가가 잡히긴 하네. 그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이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좀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밟아버린다면은 경제 성장률과 침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근거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최종금리 형태를 빨리 잡는 게 오히려 나이스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우상향적인 모멘텀을 여기서부터는 지속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올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확실합니다. 이런 장 안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왼쪽 차트 유동성장 보이시죠? 이런 장 안 나옵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어떤 23년도의 장세 랠리는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구조로. 스무스한 장세. 막 엄청난 상승 폭발과 막 이런 장이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 왼쪽에서 가진 유동성에 대한 의미랑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로
가는 의미랑은 시장에 대한 강도 자체가 달라요. 강도가. 여러분들. 여기 왼쪽 차트 보시면 이거 뭐예요? 네, 순 달러 푼 금액이 5천조예요. 5천조. 5천조. 이때 페드에서 푸는 금액이. 여기 5천조예요. 조. 지금 이건 뭐예요? 최종금리만 가이드 할 정도의 그 정도에 대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이때 장세만큼 오른다라고 절대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을 계속적으로 취해야 돼요. 상승 모멘텀을 보는데. 그럼 기회라는 거 자체가 몇 차례 딱 보일 거예요. 올해. 한 두세 차례 정도 보일 거예요. 두세 차례 정도. TQQQ 대응하게 된다면. 뭐 미증시 관련해서 순 매수 플레이만 하는 구간대 자체가 두세 차례 정도 보일 거예요. 그 차례를 그때를 딱 노려야 돼요. 딱. 그죠? 자, 그럼 이 상승 랠리에서 뭐가 문제가 될까? 아까 평가를 해보면은 제가 아까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 4월이랑 예, 세금 납부 시즌이죠. 그리고 3분기죠. 실제 의회에서 통과할 때 이때는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이 예,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승을 가다 조정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조정적인 의미에서. 자, 그러면은 최종 금리 형태만 가면은 미증시 상승 랠리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최종 금리라는 건 그 다음은 나오는 게 이제 피봇이거든요. 이제 피봇 발언 딱 하면은 이제 시장 상승 쭉 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면은 지금 23년도에 조정 플레이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건 4월에 있을 세금 납부 시즌과 3분기에 있을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의회 통과. 그럼 그때 국채에 대한 이제 금리가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거든요. 이때만 딱 조심하면 돼요. 올해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시장이 조정적 의미를 가지는 첫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보합권을 페드웨이 전까지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없다. 이런 걸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FOMC 회의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굉장히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5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일보다는 좀 이제 국내 증시를 잠깐 설명해 네, 좋습니다. 네, 뭐 어차피 내일 이제 국내 이제 선물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예.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저항선에 한번 걸릴 거예요. 네, 오늘도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좀 인버스에 집중할 타이밍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인버스에. 예. 제가 이제 상한에 대한 부분 2,470선으로 좀 봤는데 네. 노란톡에서 지금 걸리는 자리가 좀 연출이 됐어요. 예, 이 자리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못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제가 조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요인 자체가 앞으로 미국 자체가 이번에 25bp 인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차례 더 남았거든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행은 거의 이제 최종금리 형태 다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디커플링을 좀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2,300선까지는 쉽게 위협 받을 겁니다. 2,300선까지는. 자, 일단 미증시 보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월 30일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이 주요 상품을 살펴보면 유로 FX를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이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랠리를 달리던 나스닥이 FMC를 맞은 한 주를 열면서 다소 긴장감에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개장 직후에는 지금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에는 힘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0.9% 하락한 12,103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음으로 이어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이란 드론 공격으로 급등했었는데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그 이후 11시부터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2월 1일 오펙 플러스 장관급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오늘은 힘이 빠지면서 1.4%대 하락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이 달러가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골드 다시 힘을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상승 탄력도는 떨어진 상황인데요. 제한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은 약보합권에 머무르며 온스당 1,9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관망세 짙은 약달러 그리고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힘을 얻은 유로입니다. 차분히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1.09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별로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상품별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스닥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아니, 나스닥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국내 증시 한 번 더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장에 좀 더 집중을 네.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증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시기가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페드 회의 전이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전이라고 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전거래일. 장세, 네. 그리고 목요일 장세 그 전까지 해갖고 시장 상승이 좀 이어갔는데 예. 지금 장세가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돌입할 수 있는 구간대는 아니라는 걸 좀 반증하거든요. 오늘 12,050 라인 있잖아요. 12,050 라인. 이 지지평가 받으면 한 차례 더 매수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급락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연출할 수가 없어요. 페드 전이라. 근데 페드 이후에 어떤 실망감이 드러냈을 때 본격적인 일단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까지는 매수 플레이를 보되 12,050에 대한 지지평가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2,050선. 네네. 그리고 국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게 국내 차트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일단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연결을 하자면은 지금 오른쪽 상단이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MACD가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MACD 여기 보이시죠? MACD 그죠? 자, 이거랑 좀 밑에 하단에 있는 차트랑 좀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하단으로 최근에 21년도 6월부터 이제 시장이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화면 내릴게요.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양시장이 모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여기 이 조정은 셀 거예요. 이 저항은 셉니다. 네. 이거 좀 못 깰 거예요. 못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그게 보이거든요. 네. 차트만 보이더라도. 지금 MACD가 여기 보시면 쌍봉을 이루었죠. 네, 그럼 보통 지금 이 시점에 매도로 들어가도 되나요? 인버스를 인버스. 좀 대응을 하거나 이제 국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플레이 위주로 이제는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보통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MACD가 이 수급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하락 랠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전초 과정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차트는. 이건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2,500 라인 있죠. 2,500. 최고점 기준으로 2,500 인근에 대한 저항선이요. 이게 안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채널링 구조가 매도로 가죠. 여러분들. 자, 이 화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좀 기억하세요.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트 기본적인 볼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건 반대죠. 상승 기반으로 가고 있을 텐데 본격적인 상승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MACD가 양봉 형태로 들어갈 텐데 지금 차트 구조상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편하냐면은 이 화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반대로 뒤집혔죠, MACD가. 지금 현 상황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보이시죠? 자, 지금은 양봉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인데 이걸 뒤집어서 채널 구조로 얘기를 한다면은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죠?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그럼 시장에서 아직 하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를 하나 더 보자면은 뭐가 있냐라고 기준치를 내봤을 때 최근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 갭발생이 떴죠. 이 두 구간. 네, 보이시나요? 2400 라인하고 2300 라인이에요. 2300 라인. 이 두 구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생겨버렸어요. 자, 저항 생겼죠? 이제 MACD 뒤집힐 수 있죠? 이 부분 관련해갖고 매도 수급으로 탁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위치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FMC 회의에서 사실 이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미증시도 다소 이제 조정을 한번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봤을 땐. 그리고 지금 코스피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가 기준금리죠. 이제 3.5% 선인데 미국이 이번에 25bp 올리면은 125bp 차이가 나면서 한미 금리가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구간으로 좀 더 한두 차례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시즌까지는 시장이 어떤 디커플링 구조 자체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어떤 기본적인 매크로 환경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섣부르지만 이 생각을 해요. 미증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코스피는 좀 불안하다. 코스피는 아직은 불안하다. 아직은. 예, 아까 보여드린 PDF 자료는 제가 이제 무료 톡방에 오늘 12시까지 들어오신 분 안에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부채한도 이론, 기본적인 개념 한 번은 읽어봐야 될 PDF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밑에 노란 톡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읽어보세요. 꼭. 이해 안 가면 물어보세요. 노란 톡방에. 답변 다 해드립니다. 이해될 때까지. 근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서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느껴지는 부분 아니에요? 아, 주식 이때 할 걸. 그죠? 유동성장 열릴 때 이때 할 걸. 아, 이때 할 걸. 긴축 막 들어가는데 막 더 올라갈 것 같다. 막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전개, 어떤 레퍼런스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캘린더는 잡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어서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PDF 자료 12시까지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고 대응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국내 선물 시장 그리고 또 나스닥에 대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나스닥 시장이요. 이번 한 주 FOMC를 앞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분 기준으로 굉장히 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12,050선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거의 12,050포인트 선에서 딛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스터님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까 봤던 차트에서 아직 지지에 대한 부분이 안 깨지죠. 네. 이게 안 깨질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데 그러네요. 이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드러난다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스탑이에요. 매도가 아니라 네. 스탑이다. 이런 부분 대응. 만약에 매수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이 지지에서 이제 매수 반등으로 하는 플레이, 이 플레이만 오늘은 좀 가능하다라고서 평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펜이 막가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으시거나 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자정까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부채 한도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